4장 나갈게요. 판금입니다. 4장. 판금은 시트 메탈이라고 하죠. 시트 메탈은 어떤 판을 이렇게 접고 찍고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하는 가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델링 할 때도 전개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전개된 상태에서 원하는 모양을 그려놓고 따고 얘를 접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판금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파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파트로 작업해 주시고, 여기 판금 탭을 꺼내야 되는데 탭 오른쪽 클릭하시면 탭에 판금 있습니다. 판금 만들 때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좀 나오고요. 먼저 스케치 작업할게요. 정면에다가 스케치 잡으시고 코너 사각형으로 원점과 수평한 위치에서 시작할게요. 그리시고 밑에 선은 보조선으로 바꿀 겁니다. 판금 그리실 때는 열린 스케치로 그리면 판금에 두께가 붙는 거잖아요. 이 스케치 라인 두께 붙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닫힌 스케치로 그리는 경우에는 그 스케치 영역만큼의 판금의 두께를 줄 수 있어요. 이 밑에 선 선택하시고 중심선 선택하고 원점 선택하셔서 중간점 구속 주겠습니다. 진행형 치수로 괄호 치수가 420에 세로 치수가 76이에요. 보셨으면 판금 탭 가셔서 처음에 우리 돌출 보스 베이스 하는 것처럼 쓰는 게 베이스 플랜지 탭 기능입니다. 베이스 플랜지 탭 선택 해보시면 여기 돌출 방향과 돌출 값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240mm 돌출해 볼게요. 그 다음에 판금 형상이다 보니까 판금의 두께 값과 R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두께값 0.9로 하시고요. R값은 3mm로 할 건데, 이렇게 두께값과 R값을 우리가 수동으로 지정을 해주셔도 되고, 판금 형상은 재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연신율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 그 두께값이랑 R값이랑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게이지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게이지 테이블 사용을 누르면은 그 판금 업체에서 제공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넣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는 엑셀이 안 깔려 있어서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면, 게이지 테이블 사용을 눌렀을 때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들이 보일 거고 엑셀 파일들이 나올 거고요. 눌렀을 때 게이지 번호에 따라서 두께값이 정해지고 R값이 그 범위 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게이지 18을 하면은 1.2t의 반경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이 테이블로 이용할 수 있고, 지금 우리는 게이지 테이블이 안 되니까 수동으로 0.9mm에 아까 R값을 3mm 줬었죠? 또 줬고요. 여기서 입력한 정보가 이제 판금의 기본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 판금 파트 변수 이것들이. 그리고 굽힘은 K 변수로 0.5 주시고 자동 렐리프는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확인. 을 누르게 되면 판금 형상이 만들어지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디자인 트리에 생겨요. 용접 구조물 테이블이라는 게 하나 생길 거고, 판금 폴더가 생길 겁니다. 이거는 피처니까 생긴 거고, 베이스 플랜지 1번을 피처 편집 해보시면 얘는 얼만큼 돌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판금 전체적인 두께랑 R 값을 조절하고 싶다 했을 때는 판금 폴더를 오른쪽 클릭해서 피처 편집 하면 판금 전체적인 두께값과 R 값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피처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두께값 한번 바꿔볼게요. 좋아하니까. 판금 폴더를 오른쪽 클릭해서 피처 편집. 아까 두께 0.9에 R3으로 줬었는데 두께를 1.2로 바꾸고 R 값을 2mm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두께 값이 R 값이 바뀌게 될 거예요. 방금 만들었을 때 밑에 보시면 전개도라고 폴더 또 생기고요. 전개도 폴더 확장해 보시면 전개도 1번이 보일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기능 억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능 억제 해제를 하면은 얘가 전개된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억제 해제 한번 해볼게요. 전개도 1번을 선택하시고 기능 억제 해제. 그러면 얘가 펼쳐진 상태로 표시가 되죠. 다시 그 접힌 상태로 표시하려면은 전개도 1번을 기능 억제 하면 접힌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이제 여기 모서리를 한번 굽혀 볼 거예요. 판금이니까 이제 접어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라서. 모서리 굽힘은 판금 탭에 모서리 플랜지에 있습니다. 모서리 플랜지 선택 해서 접을 모서리를 선택하시는 거고 앞에 모서리 선택하고 위아래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아래쪽 방향으로 클릭 해주시면 여기 플랜지 길이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플랜지 길이를 16mm로 잡을게요. 16mm로 잡고 얘 하나만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어서 내려오는 16mm 꺾어서 내려오고요. 옆에 것들도 같이 해볼게요. 함께 이렇게 다른 모서리들을 선택하면은 이 코너 처리가 자동으로 꺾인 형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옵션들 보시면은 16mm를 측정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16mm를 측정하느냐가 나와 있는데 기본 값은 여기 가상 꼭지점 여기 튀어나온 부분 여기서부터 16mm를 잰다는 거고 이건 안쪽 꼭지점 이거는 붙어있는 거로 해서 길이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기준으로 16mm를 노출할 것인지에 따라서 옵션 정리해 주시면 되고 플랜지 위치도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서 바로 꺾일 건지 좀 들어가면서 꺾일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플랜지 위치 한 번씩 눌러보시면은 튀어나오는 게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아까 240mm를 유지하면서 여기서 꺾고 싶다 하면은 첫 번째 옵션 선택하시면 되고 아까 이 돌출 자체가 240mm를 유지하고 추가로 뭔가 해야 된다 하면은 이런 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간섭 굽힘 잘라내기 이 옵션은 여기가 이렇게 꺾였을 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알아서 처리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옵션이거든요. 옵션 잘라내기 같이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틈 간격은 여기랑 여기의 틈 간격이에요. 이게 너무 넓다 해서 좀 좁히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한 0.5 정도로 줄여보시면 이 간격이 조금 붙게 되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간섭 좀 잘라내기 때문에 깎였고 0.5mm 틈 있고 다음에 여기 옆에 모서리도 한번 모서리 플랜지 해볼게요. 방금의 모서리 플랜지 할 모서리로 옆에 모서리 선택하고 방향 지정하고 아까 앞에서 했던 거는 그 모서리 전체를 이렇게 꺾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꺾으면서 모양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 사각형 모양 말고 다른 모양으로 이 형상을 바꾸려면 플랜지 프로파일 편집을 눌러서 이 스케치 모드로 진입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플랜지 프로파일 편집 누르면 스케치 모드로 진입되고요. 여기서 이 선들을 이렇게 줄이거나 모양을 좀 바꾸거나 할 수 있어요. 여기를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호 중에 접원호가 있습니다. 접원호 선택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호를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선 삭제해 주시고 크기 지정하겠습니다. 여기 R 값이 10이고요. 앞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 값이 30이고 지금 책 470쪽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15예요. 되셨으면 마침하면 그냥 명령이 아예 종료되는 거고 뒤로를 누르면은 아까 그 프로퍼티 매니저로 돌아가게 돼요. 뒤로 한번 눌러보시면 뒤로 눌러보시면 아까 그 옵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뭔가 변경해야 될 조건들이 있다. 그럼 변경 여기서 해주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벗겨지게 되고 아까 릴리프 유형이 사각형이 기본이었어요. 사각형의 0.5. 이 릴리프 유형은 이렇게 찢어질 때, 이렇게 굽힘 같은 거 할 때 여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각형으로 체크했기 때문에 얘가 사각형으로 꺾인 거고, 이거를 뭐 둥근 사각형으로 바꾸고 싶다. 둥근 사각형 하면 얘가 둥근 사각형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냥 찢고 싶다 하면은 틈 없이 이렇게 찢어지는 형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율은 두께 대비 0.5% 이렇게 된 거예요. 확인 버튼 그래서 모서리 굽힘할 때 프로파일 편집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형상을 여기다가도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패턴 이용해가지고 뒤쪽에도 만들어 볼게요. 피처에 선형 패턴 방향으로 모서리 선택해 주시고 옵션은 간격 및 인스턴스로 간격은 120mm 개수는 2개 패턴할 피처로 모서리 플랜지 피처를 선택 해주는데 전 방향이 밑으로 가고 있네요. 반대 방향 눌러줄게요. 확인 누르면 그 찢어지는 것까지 피처에 같이 들어가 있는 영역이라서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고 얘를 반대쪽에도 넣고 싶다 하시면 대칭 복사 하시면 되는데 대칭 복사 할 때 대칭할 피처가 앞에 거 선택하냐랑 뒤에 거 선택하냐랑 결과가 다르겠죠. 저 앞에 거는 얘 혼자 있는 데가 그냥 모서리 플랜지인 거고 얘는 여기에 세트로 묶여있는 선형 패턴 피처라서 두 개를 같이 옮기고 싶다 하면은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우측면 선택하시고 대칭 복사 대칭 복사할 피처로 두 번째 있는 형상을 선택하면 선형 패턴 피처가 선택이 됩니다. 확인 버튼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 플랜지를 대칭 복사랑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이터 플랜지를 해볼게요. 마이터 플랜지는 어떤 형상이 모서리를 따라서 쭉 만들어주는 걸 마이터 플랜지라고 해요. 이 뒤편에다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다가 작업할게요. 면을 만들 건데 피처의 참조 형상의 기준면 선택해서 모서리 선이랑 점이랑 선택하면 모서리 선에 수직하고 점에 닿아 있는
면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확인. 눌러서 평면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선으로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수평, 대각선, 수평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수평, 대각선, 수평 만들어서 이 수평한 선 두 개는 동등 구속 조건 주시고요. 치수 줄게요. 기능형 치수로 이 선 사이의 거리값이 20이고 이 전부터 여기까지 값은 4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도는 60이에요. 이거랑 동등 줘가지고 알아서 나눠줘서 각도로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넣으면 완전 정해져요. 했으면 황금택 가서 라이트 플랜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모서리 선이 하나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으면은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쭉 이어서 모양을 만들 건데 옆에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건 탄젠트한 거 다 연결돼서 선택해주는 옵션이고요. 선택해보시면 알아서 만들어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랜지 위치 정의할 수 있고, 간섭 굽힘 잘라내기 정의할 수 있고, 틈 간격 정의할 수 있고요. 여기 시작의 끝, 그 오프셋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상이 나오게 돼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예제는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아까 모서리 플랜지 할 때 요거 편집해볼까요? 모서리 플랜지 1번. 모서리 플랜지 1번 편집 해보면 이 각도가 90도로 되어 있어서 90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120도로 꺾고 싶다 그러면 120 각도 바꿔주시면 60도로 해야 바깥으로 나오겠네요. 바꿔주시면 이렇게 90도 말고도 꺾는 그 방향을 좀 조절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스케치 한번 해볼까요? 스케치.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그려보세요. 방금 작업하면서 뭔가 닫힌 영역에 스케치를 하나 더 그려갖고 추가적으로 모양을 만든다 했을 때도 황금의 베이스 플랜지 탭 이용하시면 되고, 두께랑은 지정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쓰시면 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닫힌 영역일 때는 이 아이콘이 탭으로 해가지고 다른 피처처럼 나와요. 요거는 어차피 요 같은 거라서 열린 걸로 하면은 베이스 플랜지로 되는 거고, 여기다 추가로 뭔가 작업하면은 탭으로 되는 거고.